수도 타슈켄트, 인구 3,346만, 한반도의 2배 국토,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축구 경기가 많았던 덕분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의 나라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어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의 인기가 매우 높은데, 이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암호화폐 거래소 우즈넥스와 이몽, 간택 등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 코탑 미디어가 최근 한국 우즈베키스탄 합작 드라마 타슈켄트의 별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즈벡의 한국을 향한 관심은 놀랍게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미르지오예프 샤프카트 로마노비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형님 나라라고 부르며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DNA를 그대로 심고자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벡을 방문했을 당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꼭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부처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도맡아 총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프로젝트 관리청이라는 기관이 신설됐는데, 이 정부 기관의 청장과 부청장 둘 다 고려인 출신입니다. 이들은 한국인의 똑똑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닮아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뿌듯해지네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교류는 정식 수교를 맺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약 28년째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층 더 강화된 관계를 형성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우즈벡에 진출한 기업은 약 800여 개로 연간 무역 거래액이 무려 27억 불에 달하며, 우즈벡에 투자한 국가들 중 한국은 최상위 그룹에 속할 만큼 상호 간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한국 교민이 약 1,900명이 체류하고 있고 한국에는 우즈벡인 약 8만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역시 이번 사태 확산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최초 확진자가 3월 10일경에 발견돼 한국보다 약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늦게 감염 확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형님 나라이자 세계 표준이 된 한국의 방역 자문을 받고자 긴급하게 공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한국에서는 전문가 한 명을 급하게 파견합니다. 그 전문가는 바로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최 교수가 우즈벡에 도착했을 당시는 총 확진자 수가 160명 정도로 시기상 이번 사태 초기에 해당했습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으나 당시 우즈벡에서는 방역 체계가 매우 취약해 국제선 일시 중단 등 국경 봉쇄 조치만 취한 채 나머지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점점 확산이 심해지더니 한때는 일회 확진자가 170명에 육박할 정도로 감염 확산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 교수의 방역 자문을 바탕으로 한 현지의 빠른 조치로 감염 차단, 조기 진단, 그리고 격리 시설 운영 등 하나둘 방역 체계가 조금씩 잡혔고, 어느덧 일회 확진자 수가 50명대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27일 기준 우즈벡의 총 확진자 수는 1,887명, 사망자 수는 8명으로 기존에는 총 확진자 수가 최소 1만 명대는 갈 거라고 우려했는데 현재 2,000명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 확산세는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 교수는 2주간 방역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한 예정보다 기간이 2주 더 길어져 4주간 현지에 머물며 함께 이번 사태 대응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최 교수는 일주일에 2, 3회 대국민 브리핑에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현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조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곧 다시 한국으로 떠나야 할 최 교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 교수의 귀국길이 민간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우즈벡의 국경 봉쇄 조치로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이에 우즈벡 정부는 방역 체계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준 최 교수를 위해, 그리고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한국, 우즈베키스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자는 제안에 보답하고자 지난 26일 예외적으로 자국 항공사의 전세기를 특별 편성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특별 항공편 덕분에 최 교수뿐만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 192명과 미국 13명, 일본 16명, 호주 6명, 영국 3명 등 외국 국적자 50여 명이 함께 탑승하여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우즈벡이 최 교수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은혜를 갚은 것이죠. 외교부에 의하면 이 비행기는 지난 26일 오후 3시 4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고 최 교수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에서도 호의를 베풀어준 우즈벡을 위해 이 비행기가 다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진단키트 2만 회분을 선물로 제공하고 임상 관련 자문을 위해 또다시 전문가 윤승주 고려대 교수도 함께 우즈벡으로 날아갑니다. 한편 강재권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우즈벡 국가 공세까지 뚫은 특급 의료 외교를 두고 보통 외교관
외교관이 5년은 해야 할 외교를 최 교수가 단 한 달 만에 해낸 느낌마저 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한국과 우즈벡 사이의 의료 외교는 처음이 아니죠.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 우즈벡 보건의료협력센터를 열었고 11월 25일 수도 타슈켄트에 이어 240만 명이 사는 우즈벡 제2의 도시 부하라에 힘찬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이 병원은 이름만큼이나 힘차게 지어졌는데 우즈벡 정부가 무상으로 용지를 제공하고 그곳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등 종합적인 진료과와 100개의 병상을 갖춘 우즈벡 최초의 한국 종합병원입니다. 물론 우즈벡 정부가 용지만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각종 까다로운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며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현지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형제의 나라처럼 굳건한 관계를 지속하고 서로 도우며 이번 사태를 함께 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도쿄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나왔다. 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연구진은 이날 낸 논문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유전자 배열을 갖는 코로나19가 6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유전자 배열 변화와 유행 속도 간 관계를 조사한 결과 6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보유한 병원균 중 상당수가 도쿄에서 출현한 새로운 유형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논문에 따르면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였던 지난 3월에는 유럽 계통의 유전자 배열을 가진 바이러스에 의한 클러스터가 전국 각지에서 여러 발생했다. 5월 하순엔 일단 수습이 됐으나 6월 중순 도쿄를 중심으로 새로운 타입의 유전자 배열을 가진 바이러스가 갑자기 출현한 이후 감염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실제 일본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1일 720명을 기록한 뒤 감소해오다가 6월 말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신규 환자가 폭증하는 양상이다. 도쿄의 누적 환자 수는 8일 현재 15,536명으로 한국 전체 확진자보다도 많다. 전문가들은 이미 도쿄발 감염 확산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해왔다.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고다마 타스히코 명예교수는 지난달 16일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19의 유전자 정보를 조사한 결과 제1파는 중국어한형, 제2파는 이탈리아, 미국형이었다면 현재는 도쿄, 사이타마형이라면서 도쿄가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밀라노, 미국 뉴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4월 초 한국, 중국 등 49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120개 국가, 지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지 않고 있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아베는 여행 장려하는데 이륙권자 55% 올해 계획 없다. 아베 신조 정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여행을 장려하고 있으나 유권자의 과반은 올해 여행 계획이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론조사회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올해 6에서 7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올해 연말까지 고향 방문이나 해외여행을 포함해 여행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55%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여행을 생각한다고 답한 이들은 43%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정책의 실성이 의문시된다.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양립하도록 한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대책에서 경제와 건강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4%가 건강을 선택했고 14%만 경제를 골랐다. 긴급사태 종료 후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권자들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83%는 도시 봉쇄와 같은 강제성 있는 조치를 사용하지 않고 당국의 요청과 시민의 자제를 축으로 하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 휴업을 압박하는 등 사적 규제에 가까운 시도를 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숨쉬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고 답한 이들도 78%에 달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4주 만에 5배 가까이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병행하겠다며 코로나19에 어정쩡한 대응을 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동안 1,568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날 1,606명과 지난달 31일 1,58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5일에서 11일 1,970명에서 주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4주 만인지 주는 9,546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감염 예방과 사회,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트 트래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 나카사키서 원폭 투하 75주년 기념식. 아베 핵무기 금지 조약 서명하라.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9일 원자폭탄 투하 7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NHK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9일 오전 10시 45분부터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피폭자와 아베 신조 총리 등 70여 개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일반 참석석을 마련되지 않았으며 예년의 10% 정도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자폭탄이 터진 오전 11시 2분에는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진행됐다. 타우의 도미히사 나가사키 시장은 이날 평화선언서에서 코로나19의 위협에 맞섰듯이 핵무기 위협 역시 공동의 과제로 삼아 전 세계인이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3년 전인 201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 금지 조약은 현재까지 43개국이 서명했다. 조약이 발효되는 데 필요한 50개국까지 7개국이 남았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은 정작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 해구산 하에 있는 우리나라도 비서명 국가이다. NHK는 미국 등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 핵무기 건설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타우의 시장은 평화선언서에서 특히 핵무기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의원들을 향해 핵무기 조약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1. 원전 안전대책 및 폭증산 에너지 전지에 흔들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 대책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원전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일본 정부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9일 원전 운영 전력업체 11곳의 안전대책 예산이 지난 7월 기준으로 최소 5조 2,376억 엔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뒤 대폭 강화한 안전대책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아사히 신문은 새 기준이 시행된 2013년 이후의 안전대책 관련 예산을 조사했다. 이 예산은 각 업체가 재가동 심사를 신청한 원전 27기의 관련 시설을 지진이나 해일, 화재 및 테러 등에 대비한 새 안전 기준에 맞게 보강하기 위해 잡은 비용이다. 올해 7월 시점으로 각 업체의 안전대책 예산 총액은